자, 보입니까? 화면 보이나요? 네네네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음성 신호 보내는 거 하고 동영상 보내는 거 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 두 개의 특성이 뭐가 다릅니까? 음성 신호는 귀로 듣는 거는요. 앰플리튜드만 가지고서 우리가 시그널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앰플리튜드.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해서 이제 그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이제 비트로 나타내는 건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동영상 또는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도. 예, 이미지나 동영상은 뭐 2차원 신호죠.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어떤 이제 여기 있던 이미지가 이제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2차원이에요. 그죠? 이렇게 2차원이라고요. 그럼 이걸 샘플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죠? 2차원 평면에서 이제 픽셀 단위로 이 픽셀 단위로 샘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픽셀 단위로. 그죠? 예, 아까 우리 앰플리튜드는 1차원이잖아요. 앰플리튜드만 측정하면 되니까 음성 신호 같은 경우죠. 예,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 이미지를 데이터 비트로 이제 디지털 컨버전 하려고 하면은요. 하려고 하면 이제 2차원에 걸쳐서 샘플링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2차원이라는 거 위치, 요 위치에서 샘플, 요 위치에서 샘플, 요 위치에서 샘플 이런 식으로 위치별로 샘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원. 그다음에 동영상이라는 건 이게 뭐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T1, T2, T3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그죠? 사람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죠? 예. 그죠?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T1, T2, T3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또 다시 시간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동영상이에요. 그죠? 어쨌든 매 순간순간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음성 신호도 전달해주면 동영상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하는 것도 어쨌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전부 1과 제로로 돼 있는 비트로 전송을 한다. 그죠? 샘플링 우리가 퀀타이징 하고 하면 앰플리튜드 퀀타이징 하면 결국 1과 제로로 나타내지니까. 그죠? 어,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제가 예, 잘못.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 1과 제로를 여기 바로 제가 여기 이제 표시하는 0과 1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보내야 될 비트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0 또는 1이라는 비트를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미터 송신단이 있고요. 그다음 리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채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채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송신기가 여기 있고요. 송신기가 여기 있고 수신기가 여기 있어서 채널을 통과합니다. 이제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채널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이제 무선으로 갈 수도 있고 유선으로 갈 수. 유선은 이제 케이블들 그죠? 예, 케이블을 따라서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이제 한번 이제 송신기와 수신기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명확해요. 송신기는 1과 제로 비트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수신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0과 1을 보내면 0과 1을 받아내는 신호가 오면 이게 0인지 1인지를 그죠? 구분해서 결정하면 되죠. 디텍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채널이 문제예요. 이 채널. 예. 근데 여러분 채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필기가 안 보이나요? 우리 이구상 학생 필기가 안 보인다 그랬는데 안 보이나요? 자,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필기 안 보이나요? 네, 오케이. 지금 보이죠? 네, 좋습니다. 네. 어, 자, 우리가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는요. 여기 신호는 펄스에 펄스. 파형입니다. 어떤 파형을 내가 보내는 거고요. 그 파형을 보고서 이제 일제로를 검출하는 건데 어떤 파형을 만들어서 보낼 거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 파형이나 만들어서 내가 보낼 수 있느냐?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한번 여기 채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신호를 보냅니다. X 오브 T를 보내고 여기서 Y 오브 T를. 그러면 제가 이제 일단 파형을 예를 들어서 이런 파형을 제가
여기 시간이고요. 여기 x of t입니다. 이 파형을 여기 채널에 통과시키면은 여기 뭐가 나올까요? 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나올까요? y of t가 뭐가 나올 거냐.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rectangular pulse를 보내면 rectangular pulse가 나올까요?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뭘 보냈어요. 보내는데 이 채널이라는 게 있어서 채널 통과시키면은 뭔가 나오는지 채널 통과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시노미 시스템을 배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은 채널이라는 건 필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터, H of T, 필터, impulse response 이걸 우리가 이제 impulse response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널에 impulse response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Y of T는요? 뭐가 나와요? 또 필기가 안 보여요?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게 뭘 잘못, 이게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걸 다른 화면에서 하고 있어서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여기다가 삽입을 하나 해볼게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삽입을 해서 여기다 그릴게요. 제가 설명한 게 뭐였냐면요. 이게 채널이거든요. 보이죠, 이거는요? 네, 당연히 보일 겁니다. 예, 여기다가 x of t를 보내고요. 예, y of t를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시간축에서 이런 신호를 보낸다면 x of t는 신호를 이렇게 보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 거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뭐 했냐면 여기 이 채널을 우리가 이걸 하나의 필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널을. 그리고 필터의 impulse response가 h of t야. 그러면 이 y는 뭐예요? 뭘로 주어져요? y는 컨볼루션으로 주어지잖아. x of t하고 h of t가 컨볼루션하고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x of t 이거하고 채널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똑같이 이게 나올까요? 이게 똑같이 나올 겁니까? 다시 말해서 x와 h를 컨볼루션하면 x of t가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요? 답해 보세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언제 내가 보낸 거가 똑같이 나오려면 h of t가 뭐 해야 돼요? h of t는 뭐 해야 돼요? 답해 보세요. 시노미 시스템 배웠잖아. h of t가 델타 of t면 그죠? x of t하고 h of t가 델타 펑셔널 컨볼루션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h of t가 채널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델타 펑션이면요. 내가 보낸 게 그대로 나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에는요. 채널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델타 펑션이면 우리가 아이디얼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디얼 채널. 이상적인 채널이다. 맞죠? 글자 그대로 이상적인 채널 맞죠? 왜? 내가 보낸 게 왜곡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상적인 채널이라는 게 진짜 존재할까요?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 근데 이상적인 채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파수 측에서 볼까요? 이 임펄스 리스폰스 푸리어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요? 임펄스 리스폰스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컨스턴트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가 1이라고 해요. 항상 1이라고 해요. 맞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모든 주파수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주파수를 다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왜곡 없이. 1이 곱해지는 거야. 1이. 그죠? 1이 곱해진다는 얘기는 보낸 게 그대로 통과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디얼 채널이라는 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통과시키는 게 아이디얼한 채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통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채널이라는 건요. 모든 주파수를 다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예. 정해져 있는 주파수만 통과시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뭐에서 결정되냐면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를 통과시킬 거냐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주파수로 통신을 할 거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여기가 0Hz고 F고요. 프리퀀시. 여기가 이제 H 오버 F라고 볼게요. 그러면 내 채널이 내가 쓸 수 있는 채널이 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질 거냐면요.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만 써라. 예. W 하고서 이렇게 제가 줄 거예요. 여기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주파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써라 하고서 누군가가 정해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이면 SKT가 있고 KT가 있고 LGU 플러스가 있는데 그죠? LGU 플러스가 있는데 세 개 통신사가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정해져 있어요. KT는 여기서 여기까지, SKT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무선인 경우에요. 또는 와이파이 같으면 와이파이는 2.4GHz 대역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기만 쓰게끔 다 정해져 있어요. 레귤레이션 규정이 다 정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데나 마이너스 원대부터 원대까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데서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선도 마찬가지예요. 유선도 아무데나 유선 채널이 있잖아요.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 케이블. 예,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케이블 그려놨어요. 케이블 선이에요. 이게 케이블 선인데 여기 이제 선이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X 오브 T를 보내고 여기 통과하는 거야. 선로를 통과하는 케이블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대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케이블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통과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쓸 수 있는 대역 폭이 정해져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밴드 리미티드 채널. 밴드 리미티드. 밴드가 정해져 있다. 제한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됐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만 이해하시면은 이걸로 이제 제가 삭제를 좀 할게요. 네, 넘어가도 되겠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건 바로 이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채널에 또 채널 두 부분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채널에는 또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 수신기는 전부 수신 회로가 있겠죠. 그죠? 이게 서킷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회로가. 예, 회로에는 항상 열잡음이 있죠. 서멀 노이즈 열잡음이 있죠. 그죠? 열잡음 때문에 항상 뭐냐면 잡음이 더해져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가 돼 있죠. 더하기. 여기 더하기가 있죠. 그죠? 들어오는 신호에 X 오브 T가 전송됐으면 여기 잡음이 더해지는 거야. N 오브 T라는 잡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또는 W 오브 T. 제가 W라고 표현해요. W 오브 T라는 잡음이 더해지는 이게 랜덤합니다. 랜덤. 예, 랜덤해요. 그래서 어떻게 랜덤하냐면 가우스현 분포, 앰플리튜드가 가우스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가우스현 잡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우스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확률을 제대로 배웠으면 알겠지만 랜덤 프로세스인데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냐면 와인 노이즈입니다. 백색 잡음이에요. 그래서 회로에서 나오는 열 잡음 우리가 와이 가우스현 노이즈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거는 그게 이제 내가 받은 신호에 이 와이 가우스현 노이즈가 더해집니다. 랜덤 프로세스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낼 거 여기 SOT라는 게 내가 보내는 신호예요.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보낼 거냐가 관건이고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고 싶습니까? 자, 아까 문제는 그거였어요. 자, 신호를 만들어 보내면요. SOT를 보내면 얘가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죠. 어떻게 통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곡이 없이. 잘못하면 왜곡이 됩니다. 어떻게 왜곡되는지 아세요? 잠깐만요. 여기 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왜곡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H of 채널입니다. 얘는 결국 뭐냐면 하나의 필터라 그냥 이런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W 마이너스 W. 이게 F 헤르츠 단위는요. 그러면 내가 보내는 신호가요. 내가 보내는 신호가 만일에 어떻게 생겼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주파수축입니다. 대문자 아이는 이제 푸레 트랜스폼을 할게요. 네, 그러면 만일에 뭐 이렇게 생긴 신호를 할게 그냥. 네, 이렇게 여기 영향했죠. 만일에 W1이 W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W1이 W보다 크면 여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 잘려서 나가겠죠? 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잘려서 나오겠죠. W하고 마이너스 W만 여기 이쪽은 통과 못 한다고요. 그렇죠? 예. Y 오브 F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과를 못 한다고요. 그러면 잘려 나간다는 얘기죠. 여기 잘려 나가기 때문에 뭐예요? 왜곡이 이 Y 오브 T가 Y 오브 T는 X 오브 T하고 다르겠죠. 잘려서 왜곡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왜곡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이렇게 잘려 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신호를 보내면 안 잘려 나갈까요? 하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보낸 신호가 안 잘려 나가게끔 만드는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T세칸마다 한 번씩 전송을 할 거예요. 내가 이제 펄스를 쏘는 거예요. 펄스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T초마다 한 번씩 펄스를 던지는 거예요. 펄스를 보낸다. 제가 이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야구 선수가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거 생각하면 돼.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1초에 아니 1초 안에 T초마다 공을 하나씩 던지는 거야. 그죠? 예. T초마다 공 하나씩 던지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공이라는 거는 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아까 지금 W라는 여기 대역폭입니다. 여기 밴드위스. 예. 예. W라는 대역폭, 여기 WHz라는 대역폭을 갖는 채널입니다. 채널 밴드 리미트 채널을 제가 설명했죠, 그죠? 여기다 뭘 보내냐면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0하고 1을 보내는데 0과 1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요. 이렇게 생긴 신호는 0이고요. 1이고요. 어, 이렇게 생긴 신호는 그러니까 뭐죠? 뒤집은 거예요. 예, 앰플리튜드가 1일 때는 1을 나타내고요.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면은 0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된 rectangular pulse를 내가 사용해 가지고 1과 0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1과 0을 나타낼 수 있죠. 사람이 눈으로 봐도 1과 0을 구분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내가 1, 0, 1, 1, 0, 1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계속 보낸단 말이에요. 비트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파형이 이제 만들어서 가겠죠. 그죠? 자, 이 파형을 여기 이제 이 채널 통과시키면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올 거냐는 겁니다. 그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잘립니다. 여기 필터에서. 왜 잘린지 아세요? 이 직사각형 아까 방금 우리 본 이런 직사각형으로 생긴 이런 직사각형은요. 대역폭 이걸 직사각형을 이 직사각형을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예,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지난 학기 제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노메 시스템 아니 여러분들 저기 뭐 시노메 시스템에서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또 디지털 통신을 과목을 듣고 있으면 이제 배울 거고요. 예, 직사각형은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싱크 펑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 of t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또 죽어버렸네. x of t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죽었어.
그냥 해볼게요. 방금 제가 뭘 하려고 그랬었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시간축입니다. 시간축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놈을요. 이걸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싱크 펑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x of t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대문자 x of f는 이렇게 생겼죠. 이걸 우리 싱크라고 얘기하죠. 그죠? 싱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시노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배우고 뭐 예,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 배울 기회가 있었죠. 자, 이게 주파수 축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신호는 얼마만큼의 대역폭을 차지하냐면요.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 이 신호 이건 무한대까지 가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가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신호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주파수 성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채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 채널은 뭐예요? WHz까지밖에 통과 못 시켜요. 그럼 WH보다도 높은 주파수 성분, 여기 W가 여기면 이쪽에 있는 거 W보다도 높은 주파수 성분들은 다 잘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려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직사각형을 보내면 직사각형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직사각형 신호를 이렇게 직사각형을 제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걸 계속 시차를 두고 갑니다. T초마다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여기서 TB 세컨마다 하나씩 TB. 1TB마다 1TB, 1T-sub-B마다 하나씩 날아가고 있어요. 예.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직사각형이 아니고 찌그러진 모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처음 보낸 건 이렇게 모양 나오고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보낸 거. 예. 다시 말해서 요거 예, 요거죠. 요거 보낸 게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요거 세 번째입니다. 요거 보낸 거요. 요거 보내면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보는데 직사각형이 아닌 이상한 찌그러진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나는 뭐예요? Every one TB. TB라는 시간마다 그러니까 여기 TB 세컨마다 한 번씩 보낸다 그랬으니까 1TB마다 내가 한 번씩 검출을 해야 되죠. 디텍션을 해야 되죠. 1인지 0인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샘플링을 해요. 여기서. 여기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 Every one TB마다 샘플링을 해요. 예. 샘플링을 해가지고 여기 디시전 디바이스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샘플한 값을 보고 어떻게 디시전 하겠어요, 여러분들? 1인지 0인지 뭘로 구분할래요? 샘플한 값이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 이렇게 검출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보낼 때 그렇게 보냈잖아. 1일 때는 플러스 앰플리튜드 가는 신호를 보냈고 0일 때는 마이너스 앰플리튜드 가는 걸 보냈으니까 샘플한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 한번 보면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곡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샘플했다고 칩시다. TV라는 시간에 샘플을 했는데 자, 샘플했어요. 이거 샘플한 값이에요. 여기서. 샘플했는데 뭐가 따라 들어와요? 초록색 부분만 잡혀야 되는데 그 전에 앞에서 보낸 뭐예요? 빨간색 신호가 있죠. 그 앞에 빨간 걸 보냈잖아. 빨간 게 같이 샘플링이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 볼게요. 초록색 아니 저 주황색 볼게요. 여기 ETB라는 시간에 내가 샘플링하면 요 노란색 요거 잡을 거거든요. 예. 노란색을 잡아야 되는데 노란색 잡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앞에 보낸 것들이 그 앞에 빨간 거 있죠. 이 빨간 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금 따라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초록 색깔도 이렇게 해서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요 노란색 잡을 때 빨간색과 초록색이 같이 잡힌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잘못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예, 이건 뭐냐면 그리고 그 전에 보낸 심볼들이 그 전에 보낸 펄스들이 제가 심볼에 표현할게요. 그 전에 보낸 파형들이 지금 현재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에 따라 쭉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런 문제가 이게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셔요. 왜 생겼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왜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누가 답해 보세요. 왜 생겼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샘플링을 했는데 딱 내 신호만 샘플링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 전에 보낸 신호까지도 같이 잡히는 거야. 샘플링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샘플링이 뭐가 문제냐면 내가 현재 원하는 값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잘못하면 그 전에 보낸 그 파형 때문에 내게 플러스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0보다 1을 보냈는데 0이 될 수도 있고 0을 보냈는데 1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응?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채널 때문에 생긴 거죠? 채널이 신호를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심볼 간의 그러니까 심볼 간의 간섭이다. 여기서 심볼이라는 건 뭐냐? 이 파형을 심볼이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돼. 지금 나중에 또 조금 더 제가 저기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겠지만은 그 전에 보낸 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 심볼이 이번 심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볼 간의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 심볼 인터페런스.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예. 자, 일단 원인 얘기했고요. 자, 여기 지금 찍어요, 지금. 자, 1TB라는 시간에 샘플링을 점선 보세요. 샘플링을 했는데 옆에서 보낸 초록색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2TB에서 또 샘플링을 하면 노란색을 잡으려고 했는데 빨간색과 초록색이 따라 들어오고요. 3TB에서 내가 샘플링을 했는데 그죠? 누가 들어오냐면 노란색과 빨간색과 초록색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보는 게 다 따라 들어온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낸 게 다 지금 한꺼번에 계속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호에 영향을 미친다. 예. 간섭이 되는 거예요, 간섭. 예. 예. 그래서 이걸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연속 여러 심벌을 연속해서 보내는데 그렇죠?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요. 이 문제를 방금 우리가 설명한 겁니다. 이거 이제 ISI가 방금 제가 설명한 인터심벌 인터페런스예요. 예. 여기 TB입니다. TB. 예. TB 세컨이고요. 요 ISI가 뭐라고요?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라고 얘기했고요. 예, 이 인터심벌 인터페런스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검출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없앨 거니? 하고 묻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파형이 왜곡이 안 되도록 하면 되겠죠. 왜곡이 안 되도록. 그죠? 예, 왜곡이 안 되도록 하는 거는 여기다가 어떤 펄스를 이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 어떤 펄스를 어떤 파형을 보내면 왜곡이 없이 나올 거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예요? 딱 대역폭이 마이너스 W부터 W 요 대역폭 안에 딱 들어가는 파형을 쓰면 되겠죠. 그죠? 요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요 안에만 그죠? 에너지가 존재하는 그죠? 그런 파형을 이상적인 파형을 쓰면 되겠죠. 그 이상적인 파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파형이에요. 요게 아까 얘기했던 싱크 싱크 파형이에요. 제가 여기 GOT라고 썼는데 이렇게 생긴 파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파형을 보내면 그게 그대로 왜곡 없이 나옵니다. 그쵸? 예.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요 파형인데요. 이거 파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싱크펄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관찰하셔야 될 게 채널의 대역폭이 W예요. 예, W 0부터 W헤르츠까지 통과시키는 거야. 예, 0부터 W헤르츠까지 통과시킵니다. 여기 주파수고요. 그러면 요 파형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요. 요 지점이 여기 시간축입니다. 시간 여기 여기가 2W분의 1이고요. 요 지점이 W분의 1이에요. 여기는 W분의 여기 2W분의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 정확하게 다시 쓸게요. 요 지점은 2W분의 1, 요 지점은 2W분의 2, 요 지점은 2W분의 3 이런 식으로 2W분의 1마다 0을 지나가는 거 제로 크로싱. 요 제로 크로싱 하는 지점이 2W분의 1, 2W분의 2, 2W분의 3 이런 식으로 2W분의 정수배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예.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대역폭이 넓으면 커지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파형이 있는데 이 파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제로 크로싱 제가 얘기했죠. 이 파형이 그리고 이 파형이 이렇게 여기가 얼마예요? 2W분의 1, 여기도 2W분의 1. 제로 크로싱 2W분의 1이거든요. W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W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W가 커지면요. 이게 더 뾰족해지죠, 여기가. W가 작으면 여기가 2W 보니까 W가 작으면 이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W가 뭘 결정합니까? 이 파형이 얼마나 퍼지는지, 얼마나 이렇게 뾰족한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시간 축에서 늘어지는지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의 밴드위스 W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파형은 좁아집니다. 이렇게 폭이, 그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음 페이지 설명할게요. 이게 폭이 좁아지냐 넓어지냐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전송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1, 일초에몇 비트를 보낼까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대역폭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설명을 할게요. 제가 방금 이제 W라는 밴드위스를 갖고 있고요. W라는 대역폭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자, 이제 뭘 보내기를 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뭘 보내기를 했냐면 잠깐만요. 네. 우리가 뭘 보내기로 했냐면 그런 싱크 펄스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죠? 예. 근데 W라는 채널 대역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왜곡 없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요 지점이 요 지점이 EW분의 1이 되는 그런 파형이어야 돼요. 그런 싱크 펄스여야 돼요. 그러면 왜곡 없이 그대로 통과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걸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여기 직사각형이거든요. 요 신호의 대역폭이 W야. 요게 W니까 여기에 쏙 들어가겠죠. 왜곡 없이 두 개 곱하면 되잖아. 수신되는 건 두 개 곱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높이가 1이라고 한다면 1을 곱하는 거야. 0부터 여기서까지. 그럼 왜곡 없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왜곡이 없는 거야. 맞죠?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밴드 리미트 펄스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얼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요 채널 안에 밴드 리미티드 채널 안에 쏙 들어갈 만큼 대역폭이 리미트돼 있다. 밴드 리미티드다. 밴드 리미티드잖아. 이게 밴드 리미티드예요. 밴드 리미티드. 그죠? 네, 밴드 리미티드. 밴드위스가 WHz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은 그림이 나왔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여러분들 이제 1과 제로를 이제 어떻게 보낼 거냐면요. 1과 제로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거냐면 1일 때는 요걸 보내고요. 앰플리튜드가 1인 싱크 펄스를 보내고요. 0일 때는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은 그죠?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가 앰플리튜드 여기 A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싱크 펄스 보면 뒤집었죠, 저. 여기가 마이너스 A야. 그리고 1과 0을 구분하는 방법은 싱크 펄스를 샘플링 해보면 싱크 펄스를 샘플링해서 앰플리튜드가 플러스면 1, 마이너스면은 0 이렇게 이제 내가 그죠? 구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이걸 나타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111, 111, 세 비트를 연속해서 보낸다고 쳐봅시다. 그냥 가정입니다. 1 보내고 1 보내고 1 보내고. 그럼 1을 어떻게 보냅니까? 싱크펄스로 보내죠. 그죠? 플러스 앰플리튜드가 싱크펄스로 보내죠. 예. 그럼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 있죠? 여기 파란색. 예. 여기 파란색을 표현. 이게 바로 첫 번째 일을 나타내는 펄스예요. 예. 여기도 TB, 여기 다 TB예요. TB. 예. TB, 3TB 이런 식으로. 예. TB. 그러면
1TB마다 한 비트씩 보내는 거야. 여기 TB. 예. 1TB마다 1TCB마다 한 비트를 보내는 거예요. 펄스 하는 거. 공 하나 던지는 거야. 공이 뭐예요? 여기서 공이 싱크 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TB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공 하나 더 던져야 되죠. 또 1을 나타내는 거. 예, 또 TB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공을 던지죠. 이번 초록색.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111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뒤집으면 되는 거야. 예, 됐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TB라는 시간은 뭐예요? TB라는 시간은 EW분의 1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어떻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간격으로 보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TB를 공을 하나 던졌어요. 그 다음에 언제 던집니까? TB라는 시간에 공을 던지는 건데 그 TB가 도대체 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공 던지는 간격이 TB인데 이걸 EW분의 1로 할 수도 있고요. TB가 자 이거 잘 보세요. EW분의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TB가 EW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공 던지는 간격이 EW분의 1일 수도 있고요. EW분의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간격을. 공 던지는 간격을. 자, 공 던지는 간격을 크게 하고 싶어요? 작게 하고 싶어요? 자,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요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만일에 TB를 EW분의 1로 놓으면요. 얘가 요 펄스가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죠? 왜곡 없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TB가 EW분의 1이면요. 요 싱크 펄스는 요 안에 싹 들어가요. 왜곡 없이. 그럼 그대로 나옵니다. 넣은 거 그대로 나와요. 얘가 거의 아이디어란 채널이 되는 거야. 아이디어란 채널이. 그냥 보낸 게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파란 게 나왔어요. 여기. 또 그다음에 여기 또 빨간 게 나왔고 초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TB입니다. TB마다 샘플링을 한 거. 여기서 샘플링하고 여기서 샘플링하고 여기서 샘플링하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111 하고 내가 아는 거야. 맞죠? 지금 제가 여기서 예를 뭘 드냐면 TB를 2W분의 1로 놓은 걸 예를 들었어요. 예, 근데 만일에 TB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EW1로 안 놓고 TB를 EW1보다도 크게 놓을 수도 있고요. 이 TB를 EW1보다도 작게 놓을 수도 있어요. 자, 질문 하나 갑니다. 우선 이 TB를 크게 하고 싶어요? 작게 하고 싶어요? 그냥 공 던지는데 우리 통신에서는 뭐예요? 비트를 보내는 거잖아. 그지? 예, 비트를 보내는데 비트를 많이 보내고 싶지 많이 보내고 싶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빠른 속도로 보낸다는 얘기는 공을 자주 던지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훌륭한 투수는 공을 빨리빨리 던질 수 있어야 돼. 빨리라는 게 자주 던질 수 있어야 돼. 공 하나 던지고 그다음 쉬는 시간이 적은 거야. 던져놓고 또 던지고 이게 좋은 거야. 그지? 그게 통신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TV를 크게 하고 싶어요? 작게 하고 싶어요? 작게 하고 싶은 거죠. 예. TV를 짧게 하는 게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V를 T서브 B를 작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TV를 EW보다 크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작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EW분의 1보다도 작게 내가 한번 해볼게. 작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한번 보세요. 지금은 제가 EW1로 했는데 예.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 여기가 TV. 예. 여기서 샘플하고 샘플인데 지금 여기는 얼마로 했다고요? TV를 EW를 1로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TV를 EW1보다 작게 놓으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어. 예. 예, 우리 서인석 학생이 답을 했어요. TV를 EW분의 1로 해야 다른 펄스들이 0이 됩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고병환 학생은 예, 채널에서 잘립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요.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TV보다도 작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샘플링을 여기서 하잖아.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데 TV라는 시간 1TB, 2TB, 3TB 여기서 샘플링 하잖아. 그죠? 샘플링 할 때 이거를 더 빨리 보내게 되면 뭐예요? 지금 현재 TV를 EW를 하면 여기 제로 크로싱을 하잖아. 내가
여기 샘플링 할 때 제로 크로싱을 하잖아. 제로 크로싱. 다른 펄스들이 다 0을 지나가잖아. 아까 우리 서인석 학생 얘기한 것처럼. 그지? 다 제로 크로싱을 하거든. 내가 샘플 내 것만 빼놓고 나머지 다 0을 지나가거든. 그런데 TV를 EW보다 작게 하면은 그게 안 되죠.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샘플링 할 때 다른 파형이 따라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얘기로 되면 인터심벌 인터퍼런스가 발생한다. ISI가 발생한다. ISI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EW분의 1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EW분의 1로 보내야 된다. 간격으로. 이 간격이 중요한 거예요. EW분의 1의 간격으로 보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키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Maximum Possible Symbol Rate, Pulse Rate. 여기서 Pulse Rate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자, 심볼과 펄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공이에요. 야구공. 야구공을 1초에 몇 개 보낼 수 있느냐.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게 몇 개니? 1초에. 웨이트니까. 웨이트는 1초에 몇 개 보내는 거잖아. 그지? 1초에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게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1초에 몇 개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TV가 뭐예요? 공과 공 사이 간격이잖아. 그죠? 그럼 1초에 몇 개 보내요? 이거 역수가 되겠죠? 1 over TV가 공을 보낼 수 있는 개수가 될 거 아니에요? 1초 동안에. 이게 뭐예요? 어이구. 이게 뭐예요? EW잖아. 그래서 1초 동안에 EW의 공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왜곡 없이 보내려고 하면. 이게 최대 가능한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without 여기 보세요. 제가 without incurring ISI. ISI를 발생시키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가 얼마니? 그게 EW다 하는 얘기예요. 1초 동안에 공을 EW에 보낼 수 있다. 여기서 가정이 뭐예요? 대역폭이 WHz다. 항상 통신 채널은 대역폭이 주어질 거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대역폭 WHz가 주어질 거예요. WHz를 주고 너 1초 동안에 공을 몇 개 던질 수 있냐? 그럼 EW에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공 하나가 한 비트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EW 비트 per second이 되는 거예요. 1초 동안에 EW 비트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W가 대역폭이 1MHz가 있어. 1MHz는 10의 6승Hz예요. 무슨 말이에요? 1초 동안에 공을 몇 개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만 개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대역폭이 1MHz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LTE, 5G, 그죠? 이런 또는 와이파이. 그럼 전속도 궁금하잖아. 도대체 5G는 속도가 얼마야? 전송 속도가. 하고 물어보면 저한테 거꾸로 물어봐야 돼, 저한테. 5G는 대역폭이 얼마, 채널 대역폭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제가 W를 줘야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얘기 할 겁니다. 이거 뭐 너무나 W가 크면 클수록 채널 대역폭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공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쉬워. 대역폭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채널의 대역폭을 이렇게 쓰면 된다. 맞죠? 예.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송신기는 어떻게 이제 자, 좀 전에 아까 송신기가 수신기가 있는데 제가 뭘 설명했냐면 파형을 설명해요. 파형. 파형을 만들어내잖아. 어떤 파형을 만들어낸다고요? 싱크펄스라는 파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송신기 안에 구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안에 펄스 쉐이프라는 게 있어요. 펄스 쉐이핑. 성형 수술하는 거야. 성형. 펄스를 수술해갖고 모양을 만드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 펄스 쉐이핑. 펄스를 성형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다고요? 싱크 펄스를 만들고 싶겠죠. 예, 그렇죠. 근데 두 개가 있어요. 예. 펄스를 만들기 위한 블락이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자, 이게 왜 두 개가 있냐면요.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2차원으로 보냅니다. 2차원으로. 자, 여러분 2차원으로 보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신호가 들어갑니다. 아니, 맨 먼저 1제로. 우리가 이제 1과 제로를 이제 쭉 시퀀스, 1제로 시퀀스가 쭉 들어가요. 예.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비트씩 묶어서. 두 비트씩 묶으면 어떻게 해요? 00 또는 01 또는 10 또는 11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영영이면은 2차원 평면을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 문제. 왜 점으로 표현하느냐는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하겠지만 일단은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점. 여기 2차원 평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점. 여기 점 있죠? 요거. 예. 요 점이 00을 나타내는 점이고요. 요 점이 01을 나타내는 점이고 여기 10을 나타내는 점, 여기 11이야. 네 개. 두 비씩 묶으면은 그죠? 점 네 개가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비트 심벌 컨버전이라는 블록이 있어요. 들어오는 비트를 심벌로 컨버전 한다고 그랬고요. 심벌이 뭐냐면 점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점은 2차원 평면의 점이에요. 물론 이걸 일반화시키면은 3차원 평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n차원 공간의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편의상 그냥 2차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LTE나 5G에서 쓰고 있는 그런 전부 다 2차원 평면의 점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데이터가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01이 들어왔어. 01. 01이면 요 점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이죠. 그 다음은요. 10은 요 점을 찍는 거야. 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원 평면의 점은 뭐냐면 실수값과 허수값이 있는 거죠. 이쪽을 실수로 보고 이쪽을 허수라고 보고 이게 리얼이고요. 이미지너리. 그죠? 2차원의 평면 점은 그죠? 실수축입과 허수축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실수값, 허수값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X축, Y축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모든 점들은 X 성분이 있고 Y 성분이 있는 거야. 또는 실수 성분과 허수 성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실수 성분과 허수 성분을 각각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블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파형을 두 개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나는 실수값을 나타내는 파형과 하나는 허수값을 나타내는 파형.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예.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실수에 해당하는 신호를 우리가 I 시그널이라고 허수에 해당하는 거 Q 시그널, IQ, I 시그널, Q 시그널. 그래서 하나는 이제 X축의 값에 해당되는 거, 이제 Q 시그널은 Y축에 해당되는 거. 두 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파형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가 동시에 날라가.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두 개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 구분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축의 값과 허수축의 값이 구분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이제 캐리어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를 하는 거냐면요. 이 두 개가 구분되도록 이제 실수축의 값과 허수축의 값이 이제 두 개, 실수축의 값을 나타내는 싱크 펑션.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싱크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싱크 펄스. 여기도 싱크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그냥 단순히 더해버리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와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를 하면 캐리어 모듈레이션은 뭐를 하냐면요. 여기다가는 코사인을 곱하고요. 여기다가 사인을 곱해요. 코사인 2파이 Fst를 곱하고 여기는 사인 2파이 Fst를 곱해요. 그래서 캐리어 모듈레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코사인과 사인을 발생시켜가지고 그죠? 실수값에 해당하는 실수의 앰플리튜드에 해당하는 거는 코사인 2파이 Fct라는 값을 곱하고요. 코사인 함수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허수에 해당하는 Y축에 해당하는 값은 사인 2파이 Fct를 곱해요. 여기서 F 서브 C라는 게 뭐냐? F 서브 C라는 게 뭐냐? 이게 캐리어 프리퀀시예요. 캐리어 프리퀀시. 자, 캐리어 프리퀀시가 뭐냐? 내가 이 신호를 싣고 가는 캐리어에다 싣고 가잖아요. 그죠? 캐리어 담아서 짐을 싣고 가야 되거든. 이 캐리어가 어떤 프리퀀시를 가지고 어느 프리퀀시로 그죠? 예, 얼마나 높은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날아가느냐 전송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방송국 주파수에 해당되는 걸 생각하면 돼요. 93.1MHz다 그러면 이게 93.1 F 서브 C가 93.1MHz야. 또는 SKT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 캐리어 프리퀀시가 있고 KT가 갖고 있는 채널에 프리퀀시가 있는 거예요. F 서브 C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우스 노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수신단에서 더해지는 거예요. 수신단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이거 스마트폰 여기 있는데 여기서 제 신호가 계속 전송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안테나 통해서 날아가는 신호 여기 신호가 바로 뭐다? 싱크 펑션을 코사인 곱한 거 싱크 펑션을 사인 곱한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내 정보는 어디 있어요? 내가 1인지 0인지는 어디에 있어요? 이 싱크 펑션에 앰플리튜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지금 제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파형을 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보내요. 두 개 동시에. 그러니까
파형 하나마다 한 비트를 보냈잖아요. 그죠? 두 개를 동시에 보니까 공을 한 번 던지면 이게 공 하나 던지는 거예요. 공 하나 던지는 거. 두 개 이제 이게 공이에요. 공. 예. 공 한 번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T마다 한 번씩 날아가는 T. 여기 TS라고 그렇게 TS. TS마다 한 번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날아갈 때마다 몇 비트? 두 비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두 비트를 묶었잖아요. 두 비트씩. 묶었죠? 내가 이게 묶은 게 여기서 이제 이게 신의 한 수야. 그러니까 뭐냐면 두 비트씩 묶어서 보냈기 때문에 공 하나 날아가면 두 비트가 날아가는 거야. 그쵸? 원래는 공 하나씩 던지면 한 비트밖에 못 가잖아. 근데 공 두 개가 포개져서 간 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포개했냐면 두 개 포개도 구분이 되는 게요. 하나는 코사인에 실어서 보냈고 하나는 사인에 실어서 보냈거든요. 예, 그리고 코사인과 사인에 실어서 보내면 수신단에서 코사인에 실려오는 거와 사인에 실려오는 걸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같이 보내더라도. 자, 이런 디테일은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예요. 디지털 통신 과목을 들으면 훨씬 더 자세히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이 정도 레벨에서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건 뭐라고요?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기 본 속도. 이거 기억하면 돼요. 그죠? 얘는 무슨 속도예요? 공 던지는 속도예요. 1초에 공을 몇 개 던지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 속도는 뭐였어요? 조금 전에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RB라고 이렇게 빗레이.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구분할게요. 여기는 앞에서 있잖아요. 요거는 RS라고 제가 했어요. RS. RS는 심볼, 펄스를 몇 개 보내느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공 던지는 거 있죠. 여기가 이게 뭐예요? RS예요. RS. 이게 어떻게 좋아하냐? 2W예요. RS는. 그렇죠? 맞습니까? 공을 1초에 2W개를 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RB는 뭐예요? RB는 비트 레이스거든요. 여기 펄스 하나 날아가면 몇 비트 날아가요? 지금 제가 여기 그린 예제에서는 두 비트가 날아가잖아요. 두 개씩 묶어서 보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배의 RS예요. 그러면 뭐냐면 4W예요. 4W. 맞죠? 속도가 두 배가 된 거예요. 속도가 두 배. 원래는 2W였는데 공 하나에 두 비트를 실어서 보냈잖아. 맞죠? 그죠? 예. 두 비트를 보냈어. 자, 여기 요 개념을 조금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학을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하이 레벨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공이 지금 야구 선수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몇 개 던진다? 1초에 몇 개 던진다고요? 이 투수는 모든 투수는 RS는 EW예요. EW. EW pulses per second이에요. 이게 모든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그죠? 아무리 빨라도 이거 이상은 못 던져. 이 이상 던지면 안 돼요. 이보다 던지면은 뭐가 생겨? ISI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요 속도를 높이면 속도를 그죠?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W를 높이면 대역폭을 높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비트 레이트 1초에 몇 비트를 보낼 거냐. 그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 하나에 한 비트만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공 하나에 두 비트를 실어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이 두 개씩 묶어서 보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투수가 공을 던지면 캐쳐가 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캐쳐는 뭐를 해야 돼요? 이게 왔는지 네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 00인지 이게 00인지 01인지 10인지 11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색깔을 네 가지 공의 색깔이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설명했을게요. 여기 색깔이 있어. 빨간색 공이 있고요. 투수가 공이 네 개가 있는 거야. 까만색 공이 있고요. 파란색 공이 있고요. 노란색 공이 있어요. 제가 그냥 가정입니다. 설명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냥 야구공이 색깔 4개가 있다 가정을 한 거예요. 예, 투수가 00을 내가 전송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 공을 던지고요.
영의를 전송했다 그러면 파란 공을 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 색깔을 골라가지고 던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캐쳐는 어떻게 해야 돼? 공 받아가지고 뭘 봐요? 공의 색깔을 보면 어떤 비트가 왔는지 아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설명하기 쉬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구현할 때는 어떻게 구현한다고요? 빨간 공이 뭐예요? 빨간 공은 어떻게 구현해요? 요 점이 빨간 공이 되는 거예요. 실수값이 1, 실수값이 1, 허수값이 1. 그죠? 예. 그 다음에 까만 공은 뭐냐면 실수값이 1, 허수값이 마이너스 1. 구현할 때는 그렇게 구현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구분할 때 색깔로 구분한 거예요, 그냥. 그럼 캐쳐는 이 네 개 점 중에서 어느 전수, 앰플리튜드가 얼마인지, 실수값이 얼마고 허수값이 얼마인지 그걸 보고 11인지 00인지 뭐 01인지 뭐 다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색깔로 생각하면 어느 색깔을 받았는지를 봐주고 0011, 뭐 1001,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이제 속도를 더 높이고 싶어. 자, 속도가 어떻게 높아지냐면 아까는 1초에 2W의 공을 던졌는데 이제는 1초에 4W 공을 던질 수가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점을 4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색깔을 4개로 만들어서. 맞나요? 네. 자, 그럼 속도를 더 높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공 색깔을 더 늘려. 공 색깔이 4개잖아. 그죠? 여기. 공 색깔을 16개로 만들어. 지금 공 색깔이 16개 지금. 다 다른 색깔이에요, 여기. 예. 공 색깔이 16개면요. 각 색깔마다 4비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공 하나 날아가면 4비트를 나타내는 거야. 속도가 어때요? 그러면 4배가 되는 거야. 맞죠? 맞나요? 아까는 2비트 보냈는데 색깔 4개일 때는 색깔 4개일 때는 2비트고 색깔 16개일 때는 4비트를 보내고요. 색깔 64개를 만들어. 색깔 64개. 다시 64개 점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64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2의 6승이거든요. 그럼 한 점이 6비트를 나타내. 공의 색깔이 64개가 있으면은 공 하나가 6비트를 나타낼 수가 있다. 공 하나 던지면은 6비트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결론이 뭐예요? 아, 공의 색깔을 많이 쓰면은 더 많은 한 번 보낼 때마다 더 많은 비트를 보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됐나요? 예. 네. 그러니까 속도 높이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속도 높이. 어때요? 속도 높이는 거 되게 쉽네. 자, 속도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목표가 뭐예요? RB거든요. RB는 이걸 높이고 싶다고요. RS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로그 2의 공의 색깔. 제가 공의 색깔을 M이라고 그럴게요. M이 공의 색깔입니다. 여기는 M이 16이고요. M이 16, M이 64, M이 4. 그래서 로그 2M을 하면 공 하나가 나타낼 수 있는 비트 숫자잖아. 그렇죠? 이게 비트 per second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 RB 전송 속도 비트 레이트 1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RS를 높이는 거죠. 근데 RS는 뭐예요? EW잖아. 그러니까 W를 키우면 되죠. 대역폭. 그다음에 로그 2M. M을 키우면 되죠. W와 M을 키우면 속도가 높아진다. 맞나요?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통신의 역사는 그렇죠? 통신 산업의 역사. 우리가 1세대, 2세대도 그렇고 우리가 인터넷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계속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기술의 발전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통신의 기술 발전은 뭘로 의미하냐면 점점점 빠르게 데이터를 보내는 빠르게 보낸다는 얘기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대역폭을 늘리고 이 M을 키우더라.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속도를 계속 무한히 넓히고 싶어. 내가 속도를 정말 속도가 지금보다도 1000배, 만배, 100만 배도 키우고 싶어. 그러면 막 이제는 영화 한 편 보는데 영화 한 편 내려봤는데 예전에는 막 수십 초 걸렸어. 또는 뭐 1분 걸렸어. 근데 이제 속도가 1000배, 만배, 10만 배 빨라져. 그러면 순식간에 1초, 0.1초 만에 그냥 영화 한 편 확 내려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 속도 높이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속도를 무한대로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대역폭을 무한대로 쓰면 돼요. 근데 대역폭 무한대로 쓸 수 없지. 대역폭을 무한대로 쓸 수 없어.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무한대로 써버리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쓰는데. 그죠? 네, SKT가 다 써버리면 KT는 못 쓰는데. 와이파이가 다 써버리면 이동통신하는 데는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없는데. 위성통신은 어느 대역으로 하고 레이더는 어느 대역으로 하고 그래서 대역폭은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SK도 써야 되고 KT도 써야 되고 LG 플러스도 와이파이도 써야 되고 블루투스 써야 되고 위성통신에도 써야 되고 레이더에도 써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건 제한이 W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럼 대역폭은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만큼 써요. W는 정해져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M값을 키우면 되네. M을 무한대로 만들면 되네. 맞죠? 그러면 속도 높이는 거 뭐 W는 해서 작다 하더라도 W는 작다 하더라도 M을 키우면 되잖아. 공의 색깔의 숫자를 늘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M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 M을 막 키우면 돼.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 M을 키우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자, 공이 4개야. 공 색깔이 4개일 때하고 공 색깔이 64개일 때하고 뭐가 다를까요? 캐쳐 입장에서 생각 캐쳐. 캐쳐가 엄청 바빠. 공이 4개일 때는 4개 중에서 어느 색깔인가 그냥 보면 되잖아. 그치? 예. 근데 공이 64개야. 빨리 결정해도 어느 색깔인지 그 순간에. 근데 공의 숫자가 막 1024개야. M이 1024면 2의 10승이에요. 그럼 한 번 보내면 10비트씩 보내는 거야. 근데 1024개 색깔 중에서 어느 색깔이지 하고 고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야. 어렵다는 게 색깔 구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트라이크 존이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이. 예.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캐쳐 입장에서는 수신기에서 캐쳐 입장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정해놨어요. 어떻게 스트라이크 존을 정해놨냐면 신호가 어디에 오느냐. 만약에 신호가 여기 떨어진다. 제가 여기 비컴친 영역 있죠. 일상한 일상한 공색깔 4개 중에서 수신단에 점이 들어오는데 점이 들어오는데 어느 점이 들어오느냐. 네, 수신단에서 수신단에 점을 받았어요. 여기 이 점이 자, 여기서 점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좀 우리가 실수, 허수, 그죠? 파형 2개를 보내잖아. 파형 2개죠. 하나는 실수를 보내는 파형이고 하나는 허수를 보내는 파형이잖아. 그지?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I, Q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실수의 파형과 허수의 파형 각각에 대해서 그죠? 예, 실수의 값과 허수의 값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실수에 해당하는 값과 허수에 해당하는 값이 점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 점이 찍히면 아, 이 파란 거, 노란 거, 까만 거, 빨간 거 중에서 어느가 어느 근이 할 때 요 노랗게 빗금침 영역 안에 들어오는 점들은 전부 빨간 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일상한 구간이 빨간 공에 대한 스트라이크 존이야. 그 다음에 그죠? 파란색 공의 스트라이크 존은 어디 있냐면요. 파란색 공의 스트라이크 존은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는 공들은 이상한이죠. 이상하는 공들은 다 파란색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크 존이 정해져 있는 스트라이크 존이 4개 중에 하나인 거야. 그죠? 그런데 16개, M이 16일 때는요. 공이 16개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돼. 16개 스트라이크 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들어왔다. 요 빗금친 영역에 들어왔다. 그러면 1111 이렇게 디텍션을 하는 디시전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다. 0110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정해지는 거예요. 각각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자, M이 64야. 스트라이크 존이 몇 개가 64개가 있는 공이 64개가 있으니까 색깔이. 그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64개 스트라이크 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점점 더 스트라이크 존이 줄어들죠. 점점 스트라이크 존이 작아져. 작아지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스트라이크를 못 넣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왜 못 넣는지 아세요? 잡음 때문에. 잡음이 더해지면 공을 일로 보냈는데 이쪽으로 여기로 보냈는데 요 점으로 공을 보냈는데 잡음이 더해져 갖고 벗어나는 거야. 스트라이크 존에 벗어나는 거야. 스트라이크 존이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기를 1111을 보냈는데 1111을 보냈는데 옆으로 갔어. 벗어나고 그럼 1110이 된 거야. 한 비트 에러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트 에러가 나는 거야. 그래서 M을 크게 하면 클수록 M을 크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스트라이크 존이 줄어들면서 뭐가 돼요? 에러가 많이 발생, 비트 에러가 많이 발생해. 비트에러. 비트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트 에러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의 색깔은 원하는 만큼 만드세요. 1024개 쓰고 싶으면 1200개 쓰고 64개 쓰고 싶으면 64개 쓰고 더 많이 쓰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다 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비트는 보낼 수 있지만 다 깨지면 어떡할까? 안 되겠죠? 그렇죠? 안 깨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64개를 보내는데 M을 64개를 보내는데요. 안 깨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의 색깔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안 깨지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늘려 띄어놔. 또 64개 스트라이크 존이 있긴 했지만 스트라이크 존과 스트라이크 존의 간격을 넓힐 수 있죠. 띄워놓으면 되죠, 점을. 점 띄우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파워를 높이면 돼요. 보낼 때 파워를 세게 쏘면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야. 그죠? 점을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또 내가 파워를 또 높게 쓰면 자본보다도 파워를 높게 쓰면요. 또 에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다 고려해야 돼. 근데 파워를 내가 뭐죠? 내가 보내는 파워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항상 배럴이라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파워가 제한돼 있거든요. 쏠 수 있는 파워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점을 띄어내려도 무한대로 띄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띄울 수 있는 간격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요약을 할게요. 그래서 receive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뭐냐면 여기 보시면 수신기에는요. 그리고 수신기에는 점이 있는데 내가 이 점을 보냈어요. 이 점을 S1 일상 안에 점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하나 M이 4인 경우고요. M이 4인 경우를 우리가 뭐냐면 QPSK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듈레이션 방식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모듈레이션 이름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디지털 모듈레이션 이름이에요. 방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점 색깔 4개를 쓰는 거, 색깔 4개 쓰는 방식을 QPSK라고 얘기하고요. 점을 16개를 쓰는 걸요. 16QM이라고 얘기하고요. 점을 64개를 쓰는 걸 64QM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4가 뭘 나타내다? 대문자 M, 공의 색깔을 나타내요. 16, 공의 색깔 16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QPSK는 M이 4를 나타내는 거예요. Quadrature, 예, 스페니쉬로 쿼드러플이에요. 4개. 꽈뚜로, 4개란 뜻입니다. 예, 그 Q입니다. 예, 4개란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QPSK 방식에서는 점이 4개 있는데 빨간 공과 파란 공과 노란 공과 빨간 공, 까만 공이 있는데 내가 이걸 보냈는데 잡음이 이게 벡터로 생각하면 이 점은 벡터로 표현하면 돼요. 벡터. 그럼 잡음 벡터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신호 벡터에다가 잡음 벡터가 더해지면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해져서 여기가 있으면 괜찮아. 일상 안에 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해갖고 옆으로 넘어가는 거야.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건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신호에다가 내가 보낸 신호에 잡음이 더해져서 뭔가를 다른 점이 되는데 이 점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러가 적게 나려고 하면요.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저기 이제 이렇게 제가 디스턴스를 내는 거예요. D민이라고 하는 게 최소 거리예요. 점과 점 사이의 최소 거리를 D민을 띄워놓는 거는 파워를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만 하고 설명 끝낼게요. 요 커브가 뭐냐면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가로축이 있고요. 세로축이 있어요. 가로축은 이제 요거 다음에 설명할 텐데 EB 에너지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신호의 파워와 잡음의 파워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호의 파워가 잡음의 파워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은 뭐냐면요. BER. 자, BER은 뭐 약자냐면 비트 에러 레이트예요. 자, 레이트라는 얘기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률. 한 비트를 보냈을 때 몇 비트가 에러가 나니까
그러니까 한 비트가 에러가 날 확률. 제가 다시 비트 에러 레이시라는 건 한 비트가 에러가 날 확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한 비트를 보냈을 때 10의 마이너스 3승의 확률로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에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1000비트 중에 한 비트가 에러가 난다. 평균적으로. 이거 항상 우리 평균을 갖고 얘기합니다. 평균. 예. 그래서 평균 1000비트 중에서 한 비트가 에러가 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의 비트 에러 레이시라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100만 비트 중에 평균 한 비트가 에러가 난다. 그런데 이 커브를 보면요. 가로축이 뭐라 그래요? 신호와 잡음의 파워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호와 잡음의 파워가 커지면요. 이렇게 뭐예요? 밑으로 그래프가 떨어져요. 무슨 얘기예요? 비트 에러 레이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비트 에러 레이시 떨어지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에러가 적게 난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신호의 파워가 잡음의 파워보다도 커지면 가로축으로 이쪽으로 갑니다. 에러가 적게 난다. 당연한 거잖아요. 신호의 파워가 커지면 점과 점 사이 간격이 넓어지잖아. 그럼 에러가 적게 나겠죠. 그죠? 그걸 여기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방식들 좀 커브가 여러 개 있죠. 모듈레이션 방식별로 커브가 달라요. 당연하죠. 큐, 아까 얘기한 16QAM이 QPS기보다 성능이 더 나빠요. 왜?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더 좁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더 나빠. 살펴보세요. 예, 여기까지 오늘. 예, 예, 여기까지. 예.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수요일 날 이어서 강의할게요. 질문 있는 사람 남아서 하시고요. 예.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한 5분 정도만 더 있다가 나갈게요. 질문 있는 사람 남아서 하세요.